그럼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안 올라. 그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과연 각을 세울 수 있을까요? 각 안 세우고 네. 당선되기 좋은 지역으로 가는 거죠. 출마를. 험지로 가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는 분들, 출마하려는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명분을 갖고 내가 말이야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가지고 국민의힘 선거 어렵지? 수도권 선거 승리 선봉장이 내가 되겠어. 네. 딱 가다가 그냥 바로 칼 맞아 죽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명분 좋은 헛된 꿈 꾸지 말고 네. 그냥 순간적으로 약간 좀 쪽팔리더라도 당선되기 좋은 지역구. 강남.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역구로 네. 출마해야 된다. 그러면 강남, 대구 이런 데인가요? 대구는 좀 너무 인연이 없어. 그냥 그 이준석 신당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네. 그리고 내가 보수에서 정치하려면 대구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대구에서 출마한다. 이건 좀 명분이 없거든요. 네. 근데 서울에서 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네. 서초을, 네. 그 검찰청도 있고 대통령 사저도 있고 네. 또한 이제 뭐 본인 자택도 그쪽에 있으니까 네. 그쪽에서 출마하는 게 어떠냐. 예전에 강남에는 되게 국민의힘에서도 개혁적이고 또 대선 후보급의 인사들이 많이 출마했었어요. 네. 뭐 송파까지 합치면은 이회창, 홍준표, 홍사더, 그렇군요. 그다음 박찬종 네. 이런 분들 다 강남에서 송파에서 출마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너무 안전하다. 거기 네. 출마하면 내가 좀 쪽팔리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네. 그냥 일단 배지 달고 보자. 그렇게 말씀드려요. 비례는요? 비례하려면은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한 2번, 4번 뭐 해가지고 그냥 아빠 받든가 아니면은 한 20번 받아가지고 네. 제발 저희에게 40% 정도의 정당 투표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대권 후보를 꿈꾸잖아요. 지도자급 인사잖아요. 네. 비례보다는 지역구 출마해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병립형으로 가겠다라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잘 보여주신 것은 제가 체크 하나 그게 해드릴게요. 이재명 당대표가 조국 신당, 뭐 송영길 신당 때문에 네. 그냥 병립형으로 갈 거라고 그렇게 결심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신당이 나오는 게 싫어서 제가 해드렸죠, 조금 전에. 아, 그랬었나? 그 얘기를 다른 방송에서 하셨군요. 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셨고. 자, 그러면 어쨌든 그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총선 나오면 대통령이랑 각을 세우기 힘들 것이므로 그냥 텃밭에 나가라. 이렇게 조언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비호감도 때문에 본인의 당락은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왜 어느 정도 강도의 지역구까지 나갈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성동구에 나와서 정원호 현 구청장이랑 붙는다 생각하면 못 이길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네, 못 이길 거예요. 네. 그러면 강남 3구, 그리고 지금 사는 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곳은 서초구가 맞는데 네. 살고 있는 곳은 강남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워팰 있어요? 강남에 있어요? 네네, 그건 강남에 있죠. 도곡동, 대치동 쪽에 타워팰리스에서 이사라만 했어요. 같은 건물의 다른 층인지 하여튼. 그래서 그쪽에서 나와야죠. 뭐 그렇게 하는 게 그럼요. 예, 거기 또 마침 지역구가 유승민계일 거예요 아마. 그죠? 서초가 아니 강남이 강남이 아니죠. 거기 태용 의원 있고 네. 박진 의원이 있는데요. 하나 더 있잖아요. 아, 그 통계청장 했던 분 얘기하는 그래 그분이 유승민계잖아요. 네. 그걸 밀어내고 거기 나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텐데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건데 뭐 저는 여튼 공격수로서의 의미가 총선에서 프레임을 짜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한동훈 장관의 역할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지역구 문제는 적절하게 안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마의 명분을 갖고 하는 뭐 이런 그분은 자기가 선거운동을 해서 선거를 주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민주당이 얼마나 포악하고 잘못되고 삐뚤어져 있는 586들 운동권들인지를 폭로하는 공격수로서 역할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잘해서 선거로 이길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어쨌든 험지로는 안 나간다라는 거에 이제 의견 일치를 좀 아니, 주셨는데. 왜냐면 선거는요, 네. 올림픽 경기가 아니라니까요. 출마하는데, 경기에 참여하는데 의의를 둘 수는 없어요. 네. 정신력으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메달 따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국민들이 좀 실망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는 그냥 순간에 쪽팔리면 눈 딱 감고 그냥, 아유, 그래, 뭐, 일단 배지 달고 보자, 그러면 돼요. 그런데 배지를 달고 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은 굉장히 이제 뭔가 집중을 받고 있지만 배지를 딱 달고 나면 그냥 300명 중에 1명 초선 의원일 뿐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집중을 받을 것이냐 약간 이런 또 비판도 나와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게, 그렇진 않아요? 이재명 당대표도 순간에 쪽팔림을 그냥 감내하고 네. 인천 계양을로 출마해가지고 당선됐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때 그래 내가 당대표급 대선 후보급의 사람이니까 쉬운데 지역 나가면 안 되지. 내가 험지로 나가겠어. 좋아. 분당갑에 가서 안철수랑 붙겠다. 그래서 뚝 떨어졌어. 네. 그럼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인 위상은요. 지금하고는 천양지차예요. 네. 방탄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 붙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네. 일단 배지 달고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활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의 뭐 중요한 정치적인 자원들에게 꼭 얘기를 해요. 명부 찾다가 정치 생명 끝난다. 무조건 배지를 달아야 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배지를 달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길이 보일 것이다 했는데 그냥 초선 의원 중에 한 명으로 남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300분의 1이 사실은 요즘 글로벌 트렌드에 안 맞거든요. 네. 아무도 국회의원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은 뭐 국회의원 안 거치셨죠? 트럼프, 네, 트럼프. 엠마뉴엘 마크롱,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아르헨티나의 밀레이까지 네, 경제학자다 2년 반짝하고 대통령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SNS의 탓인지 뭔지에 대해서는 사회학적으로 분석은 분분합니다만 최근 10년 사이에 극단적인 형태 정치가 유행을 하면서 국회의원이라는 타협과 협상을 하는 대상들의 인기가 너무 떨어졌어요. 이재명 후보도 국회의원 출신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300분의 1의 역할을 한동훈이 하려고 할까를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출마를 하지 않을 쪽에다 계속 걸고 있었던 건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거기서 저렇게 하고도 출마 안 할 수도 있긴 해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뭐 그냥 네. 제가 언제 출마한다고 했습니까?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그냥 저희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역에 순방을 하면서 제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결코 출마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뭐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살아있다고 1%? 보고 여기는 1%.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의 300분의 1을 할 가능성은 되게 낮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 당대표도 배지 달았는데 300분의 1은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대선 후보급이고 민주당의 지도자급 인사가 됐잖아요. 한동훈에 대한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배지라는 주춧돌을 딱 마련을 하게 되면 아마 국민의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하나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뭐 기자니까 더 속성을 잘 아시겠지만 네. 법조는 상대적으로 검사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네. 10년, 20년, 30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고 취재 대부분이 해당 수사를 했던 지검의 차장검사가 얼만큼의 정보를 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네. 친소관계가 있어서 저는 정말 언론을 보면서 답답한 게 아무도 한동훈에게 질문을 하질 않아요. 맨날 질문 받지 않나요? 그러니까 국회나 그 이런 데 가면? 처음 질문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되묻는 질문을 아무도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될 텐데 정치부 기자로 넘어왔을 때 정치부 기자들은 훨씬 터프하지 않습니까? 그런 네. 점에서는 네. 니깎게 그래봐야 4년 있으면 여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라는 마음으로 대하니까. 300명 중에 한 명인데. 예, 예. 그렇게 됐을 때 정치부에서 되묻는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까지 좀 봐야 되겠죠. 제가 예언 하나만 할게요. 네. 올해 안에 한사모가 딱 결성됩니다. 한동훈을 사랑하는 모임. 네, 그래서 한사모 회장이 딱 나타나가지고 나는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지 않는다. 한동훈과 나는 일심동체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 팬클럽들이 네. 막 이제 생길 것 같아요. 여러 군데서. 네. 그게 이제 자발적으로 생기든 아니면은 좀 계획적으로 생기든 네. 이제 매니아층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출마 얘기가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준석 신당 얘기는 사실은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동지보다는 경쟁자다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한 장관의 행보가 정치권에 있어서 새로운 움직임을 불러온다면 나쁘게 평가하지 않는다. 상당히 미묘한 입장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준석 대표가 그리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순간에도 탈당의 가능성이 높냐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탈당. 만났을 때 그 울분에 찬 정도로 봤을 땐 탈당이 확실해 보이는데 행보를 보면 탈당을 하지 않고 국민의힘을 다시 같이 해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네.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이번 총선을 꼭 이겨야겠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이준석 투탑으로 예를 들어서 진영을 짜면 네.
예, 3백으로 하고 투탑으로 한동훈, 이준석을 세우는 그림을 그리면 네. 이준석 대표가 응할 가능성을 남겨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네. 적으로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아닌가. 하태경 의원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남의 얘기는 잘 안 들어서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민주적인 정치를 하겠다는 분이 남의 얘기를 안 듣습니까? 경청하세요, 경청. 제가 뭐 하루 종일 라디오를 보고 있을 수는 하태경 없잖아요. 의원이 그 한동훈과 이준석의 연대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총선에서 진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격수만으로 이기는 건 아니고 그들이 혐오하는 사람, 그들을 혐오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하태경 의원 눈에는 그 정도만 딱 보이는 건데요. 네. 뭐 하여튼 근데 그게 파괴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부작용은 둘째치고 그렇게 나왔을 때 파괴력, 특히 민주당의 386들이 대응할 방법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둘의 조합이라는 것이 60년대생인 민주당 정치인들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네. 최근에 현수막으로 보여지는 것이 응축해서 나타내는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보는 시선 어떤가?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한동훈과 이준석의 콤비가 국민의힘에서 뭔가 총선에서 역할을 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면 네.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인 호감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이준석 대표를 공격한 적이 없어요. 아, 직접 공격한 적이 없나요? 들어본 적 없잖아요. 아, 그러네. 민주당만 이제 공격했지. 네. 아, 이준석 전 대표는 공격을 안 했구나. 네.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가 뭐 네. 대표로서 윤핵관들의 공격도 많이 받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도 공사석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다는 얘기를 저는 못 들었어요. 네. 이준석 대표도 알 거예요. 네. 이준석 대표의 특징은 뭐냐면 네. 먼저 선제 공격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누가 자기를 공격을 하면 네. 그게 맞대응 차원에서 공격을 하는데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도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그냥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호감도가 좀 높은 거 아니냐 네. 그런 좀 생각이 들고 네. 또한 보수파 진영에서 한동훈, 이준석 정말 소중한 자원들이에요. 네. 호불호가 있고 다른 진영에 있는 분들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막 좀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겠지만 이만한 정치적인 역량을 갖고 있고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네. 그 두 사람이 상호 보완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경쟁 관계를 통해서 네.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낼 수가 있는데 네.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 네.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국민의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네.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국민의힘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네. 서로 이제 경쟁할 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총선에서는. 네.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는 제가 좀 매번 만나봐도 혼자라도 네. 신당을 만들 것 같고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군요. 1%의 가능성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네가 비대위원장하고 공천권도 네가 다 가져. 네. 근데 이거 몇 사람은 좀 챙겨줘. 이러지 않는 한 네. 이준석 대표가 돌아갈 퇴로를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본인 유튜브 네. 제목도 재건축 조합이잖아요. 네. 여의도 재건축. 부수고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에 돌아가려면 여의도 리모델링 조합 네. 이랬어야 되는데 아, 그냥, 재건축이네. 네, 부수는 인테리어를 거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는 그거를 좀 부수고 네. 새롭게 내가 생각하는 정당, 내가 생각하는 정치를 위해서 내가 한번 선봉에 서보겠어라는 결심을 굳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준석 신당과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될 때 그 얼마나 치열할까요? 예를 들어서 서로 막 막말하면서 부딪힐까요? 아니면 좀 서로 예의를 갖춰가면서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둘 사이에서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선수가 네. 선수를 알아보니까 네. 서로 막 막말, 저급한 공격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좀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네. 서로에게 대한 개인적인 인신 공격은 하지 않을 것 같다. 네. 라는 좀 생각이 들고 충분히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선대위원장이나 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언론으로부터 또한 야당으로부터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그렇겠죠.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굳이 뭐 그 싸움에 이준석 대표가 참전을 할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둘이 붙는다고 하면 굉장히 스파크가 크게 날 것 그 같은데. 민주당은 뒷전이에요 이제. 그냥 한동훈은 어디 가서 무슨 얘기했고 이준석은 어디 가서 무슨 얘기했고 이게 언론의 포지션을 장악할 거란 말이에요. 네. 민주당으로서는 아까 김성애 소장님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어떤가요? 막 사실 겉으로는 한나 땡,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또 뒤에서는 아 그래도 중도층을 한동훈 장관이 가져가 버리면 큰일인데 뭐 이런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때요? 맞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아서 고민스럽네요. 뭐 당은 더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하고 하면 이탄희 의원 그리고 김승원 의원 그런 정도예요. 아니 댓글에 이렇게 맞대응할 수 있는? 떴는데요. 네. 최강욱, 민영배, 김영민, 쓰리톱 민주당 이렇게 아니에요? 누구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감해하네요. 아니, 난감한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틈에서 또 이제 본인의 존재감을 굉장히 내세우고 싶어 하시는 한 분이 계신데 우리 원희룡 장관께서 본인은 이제 총선 출마 거의 하겠다라고 뭐 거의 선언을 하는 수준 정도까지 오셨는데 어떤 도전, 희생에도 나가겠다, 험지 승부를 마다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으로부터 정말 감사하다, 눈물 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일단 험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그러면 인천 계양에서 이재명 대표랑 붙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전망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웃기는데 여튼 저도 고향갑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고향갑 돌아가는 정책 좀 계속 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원희룡 장관 측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고향갑 도전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랬었죠. 네. 그 일단 고향시장의 비서실장이 원희룡 장관 보좌관 출신이기도 하고, 네. 오, 아는구나. 예, 저희도 다 파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땡겨오는 것 반, 땡겨가는 것 반 해갖고 심상정이라는 대권 후보를 한번 꺾고 뭐 이런 그림 정도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여론조사에서 저한테 밟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또 그러다 이제 고향 정리가 나오다가 네. 갑자기 용기를 내서 또 무슨 어디 도전? 아, 은평계양? 예. 뭐 인천계양? 인천계양. 네. 뭐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를 하겠다 마음 먹으면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지역구를 출마하겠다 하고 하면 돼요. 네. 고향갑에 하려다가 여론조사 마땅치 않으니까 지금 뭐 이런저런 공략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만 또 뭐 개항 왔다 갔다 뭐 본인은 실제로는 동작에서 굉장히 나가기를 갈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모양새가 빠지잖아요. 네. 그럴 때 그냥 딱 공간에 맡기고 네. 어디에서 싸우라고 하든 저는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총선 승리에 다 걸겠습니다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급의 사람이거든요. 본인의 급이. 네네. 근데 그거 안 되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모양새가 오히려 본인의 초라함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고향 지역구에서도 우리 김 작가님한테 지는데 개항 가서 되겠느냐 약간 이런 본인 거 전략은 같은데. 이제 네. 심상정 민주당이 3-3 먹으면 국민의힘 4 먹어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그래서 안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그 여론조사는 꽃에서 했죠. 아, 그 전에 저것도 그 전에 있어요.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는 정의당의 여론조사도 있었고 한두 번을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전망하기에는 내년도에 네. 김성애 소장님하고 네. 원희룡 장관님이 네. 같이 한 지역구에서 붙을 가능성이 높다. 아 그래요? 라고 저는 계속 개항으로 안 저는 가고 간절하게 고향으로 안 바라고 가고. 있습니다. 예. 개항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장관님 그래요? 꼭 고향갑으로 꼭 좀 와주십시오.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왜냐면 왜 그렇게 보세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네. 거기가 3자 구도거든요. 근데 정의당의 세가 그렇게 강한 데가 수도권에 없어요. 네. 거기가 거의 유일하단 말이에요. 네. 35% 가져가고. 아무래도 심상정 의원이 있는 네. 지역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도 한 35% 나오고 네. 국민의힘 지지율도 한 35% 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네. 네. 그러면은 개인적인 역량으로 한 5%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봤을 때 그래도 강남을 제외하고 수도권에서 네. 좀 명분이 있으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고향갑이 아니냐. 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던 것이고 당으로서도 일산하고 뭐 덕양구, 네. 화정 그런 데거든요. 거기가 4개 선거구가 있는데 5개로 뭐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되게 어려운 지역들이에요. 네. 당선되기가 어려운. 그래서 원희룡을 딱 포스트로 세워놓고 네. 주변에까지 원희룡의 영향력을 통해서 네. 수도권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전략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는 거기에 동의하진 아, 않지만. 진짜 간절합니다. 예. 동의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래서 저는 개항보다는 고향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네. 개항 가면 죽어요 그냥. 거기는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정말 높고 야 정권이 교체됐구나, 야 기대감을 갖자라고 하는 작년 네. 보궐선거에서도 안 됐잖아요. 네. 국민의힘 후보가. 네. 그런 지역 가면은 그냥 더 큰 차이로 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국민의힘 후보가 약간 좀 약체다, 뭐 약간 이런 후보가 약체더라도 있었잖아요. 네. 다른 예를 들면 그 지방선거 때 별로 이름 없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거든요. 정권 네. 교체 바람에 싹 타가지고. 네. 그런데도 거기 졌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기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면 어쨌든 원희룡 장관이 자기는 험지 출마하겠다, 자기는 열어놓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잠깐. 그것도 네. 우리가 정치인의 언어는 잘 살펴봐야 돼요. 네. 저는 당에서 뭐 명령하는 대로 험지에도 출마하고 저는 뭐 개항에도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뭔가요? 당에서 뭐 그런 요구를 하면은 네.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당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생각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니까 네.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앵커께서 방금 전에 잘 말씀해 주셨듯이 한동훈 장관 이준석이 막 뜨니까 네. 나 대권 후보인데 나도 국민의힘 지도자 돼야 되는데 내가 근데 이렇게 잊혀져도 되나? 하나 지르자라고 해서 측근들 발로 네. 개항 나갈 수 있어요라고 그냥 툭 던진 거고 본인은 저 개항 나가겠다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냥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고향 나와주시거나 아니면 뭐 본인 당선을 위해서면 양평 고속도로 변경한 사수를 걸고 양평에 출마하시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